우리군 2023년 하계 재난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습니다. 폭염과 폭우, 지진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예방적 차원에서 한 발 앞선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해가는 우리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우리군의 하계 재난 대비 태세 어떻게 유지해가고 있는지 가장 잘 아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본부 군수운영 재난관리과장 최용준 대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군수정책연구실의 이준호 연구위원입니다. 네, 얼마 전 하계 재난 대비 전군 재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박 과장님, 여름철 선제적인 재난 대비 태세 유지 우리 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8월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때 수도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월에는 태풍 흰난로 때문에 우리 나라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은 신속한 대면지원을 실시를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도 같은 그런 풍수에는 당연히 이제 찾아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올 여름은 대표적인 재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폭염도 동반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지난 5월 30일에 좀 예년과도 다르게 좀 빨리 하계 전군 관계관 회의를 가졌고 이를 통해서 올 여름철에 대비해서 추진 사항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네.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실시한 하계 재난에 대비한 준비 상태를 보고하고 점검한 회의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육군에서도 이제 국방부 지침에 따라서 하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을 잘 했고요. 그 결과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후반 각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무의 특성상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을 다 하였습니다. 이 낚시하는 분들에게 제가 들었거든요. 제주도 인근에서 요즘 열대, 아열대가 이제 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후가 변화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올여름이 정말 예년에 비해서 참 무덥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니뇨 영향도 있겠지만 집중호우가 정말 예상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뭔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예년과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엘니뇨 현상이 강화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이제 높아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고온 다습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더 발달하게 되고요. 이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상 현상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로 인해서 이제 예년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거나 아니면 비가 올 때는 단기간에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돼서 내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저희가 보여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더해서 또 올라간 해수면의 온도 때문에 강한 태풍을 발생돼서 그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도 현재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 등이 발생할 때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대비한 어떤 대비책 강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박사님 의견 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을 보자면 일단 중부랑 남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부에는 아무래도 육군이 많고 남부에는 해군 공군이 많은 게 이제 특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중부 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동부는 산악 지역이고 서부는 평야, 도시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산악지대의 경우에는 집중호우 시에 산사태나 하천 범람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육군이나 공군, 방공 레이더 부대가 주로 이제 산악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 부대 시설이나 장비, 무기가 유실되거나 또 산사태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군의 경우에는 풍랑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정의 항해 안전을 꾀하고 또 피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또 남부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폭염이 잘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해군 기지나 공군 비행단에서는 주간 야외 활동 시에 일사병 등에 대비하는 등 이런 폭염 대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분석 정말 잘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하계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지난 5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10월 15일까지 5개월에 걸친 기간인데요. 박 과장님, 하계 재난에 대비하는 우리 군의 목표와 기본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하계 재난 대비해서 우리 군의 목표는 첫 번째는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죠. 인명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로 그 재난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재난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재산 피해가 아주 작은 부분으로 막는 게 저희의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으로 그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방하고 대응하는 단계고요. 재난 그는 발생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런 재난 상황이 끝났을 때 그리고 그런 이제 복구하는 그런 세 가지 포인트에 저희는 맞춰서 기본 방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재난 발생 이전 단계에서는 취약 지역을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예방 그런 대비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 지역 그런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지휘관의 책임하에서 어떤 그런 조치들을 즉각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에서는 그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을 실시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고 우리 장병들이 빠르게 그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를 줄이고 또 재산 손실을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재난도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 대비 태세 중점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전 대비는 크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군 내부에서 재난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취약 지구를 찾아서 그 예방 공사를 합니다. 그 예방 공사를 통해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또는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요. 네. 그리고 국가적 재난처럼 아주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군의 영역을 벗어나는 뭐 그 정도의 규모로 발생했을 때는 그 유관부처 예를 들어서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소방청 뭐 그런 산림청도 되겠고요. 그런 네. 부처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통신을 하고 어떤 조치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한 협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상 예보나 기상 특보가 이제 발령되게 되는데 그걸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 해당 지역의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 선제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 사전 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육군에서 재난대책본부 운영이라든지 그 일선 부대의 경우 격오지 등 위험지역 주둔 부대의 경우 사전 대비 어떻게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국방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난대책본부가 운영이 될 때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조치를 하는데요. 2단계는 2-1단계와 2-2단계로 나누어서 총 4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 일상 활동 중에서 일부 조정되는 것도 있다거나 또 주의가 요망되는 것도 있으면 미리 사전에 고지해서 개인이 혹은 부대가 미리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고요. 2-1단계부터 이제 2-2단계까지는 재난대책본부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재난대책본부 자리에 직접 위치를 해서 그 부대와 직접 소통해 가면서 현장과 또 재난대책본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어떤 그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와 또 조치를 함께 하는 것이고요.
또 3단계는 좀 더 책임 있는 분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텀이 있는 롱텀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고지 부대는 교고지 부대라는 이름 자체가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비상부식을 확보를 하고 있고 평상시부터 또 그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워닝이 주어지면 보급로를 확보한다든가 또 순찰로를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에 의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재난 상황에 맞는 그런 핀셋형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군수 분야에서 하계에 발생 가능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박사님,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예방 대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군수품의 종류를 1종부터 9종까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하계 폭염시라든가 또 우천시에는 이런 군수품들의 품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먼저 살펴보면 네. 1종을 이제 일반적으로 급식으로 봅니다. 급식은 당연히 이제 식자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에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하거나 이제 품질이 저하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종이나 4종은 이제 물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구류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은 열에 약한 그런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종이 그 유류가 됩니다. 유류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재난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하면은 유류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평소에 장소라든가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종을 탄약입니다. 이 탄약은 아무래도 전투준비 태세 또 우리가 군이 전쟁을 대비함에 있어서 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탄약 같은 경우도 역시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약은 일반적으로 조금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만약에 너무 더워지거나 하면은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종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기라고 하는 장비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난이나 뭐 수송이나 실제로 많이 쓰는 것들이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관리가 잘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급하게 복구라든가 대비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될 때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8종이 의약품입니다. 네. 의약품은 정말 민감하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대부분 특수한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역시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방이나 대비라고 한다면 더울 때는 식수, 냉온수기의 위생, 청결 상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탄약고는 내부 온도 점검을 해서 만약에 너무 더우면 이제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정비 주기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수를 하고 타이어도 미리 이제 봐서 만약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더울 때 말고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식자재가 또 젖게 되면 굉장히 위생 상태가 급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탄약고도 이제 저지대에 약간 있을 수가 있어서 침수할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배수로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뭐 그 어느 거 하나 수정하지 않은 게 없어요. 맞습니다. 관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상, 날씨 아닐까 싶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응, 어디에 중점을 특히 두고 있는지 또 준비해야 되는지 과장님. 네. 그 악천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명 피해가 없어야겠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악천후 간의 모든 일체의 야외 활동을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그리고 악천후 과정에서 발생됐던 어떤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산 특보가 해제된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주간에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도 3명 이상이 1계조를 이뤄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일단 피해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통신 대책까지도 마련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가 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실제 재난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끊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통신 체계들을 이제 마련을 해놓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망 단절 시에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행안부의 재난안전 통신망이라고 핸드폰인데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핸드폰과는 다른 망을 씁니다. 그래서 재난 시에도 그 망은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군 내에 전술망이라고 해서 전시에 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 살아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웹미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재난 시에는 사실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 통신망은 또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군인에서도 급할 때는 빨리 전파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앱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전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한 단계들이 사실은 이제 매뉴얼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발생 시에는 일단 6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평소에도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의 전파나 이런 것들은 군은 어찌 보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잘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선 부대에서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가동을 통한 피해 최소화 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재난안전통신망은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휴대폰 그 체계하고는 완전 별도의 망입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신속하게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그 재난안전통신망에 가입되어 있는 그 육군 전체의 휴대폰 수가 저기 대대급 혹은 중대급까지 이렇게 그 보급이 되어 있고 그 가입과 또 해제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또 그 일선 지휘관과 현장 지휘관 혹은 그 제대를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이 동시에 소통할 때 육군본부나 이런 정책부서도 같이 동시 가입을 해서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하고 또 현장에서 필요한 뭐 예산이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뭐 물자 인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일 단위로 저희가 지역 단위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망이 재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군의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민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네.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우리 군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민 지원 태세도 같이 유지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이나 아주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 현장에 아주 최전선에서 그 국민을 보호하고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특전사와 그 해병대 내에 재난 신속 대응 부대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지정 운영을 함으로써 그 만약 이들이 이제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시 현장에서 그 대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체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재난 규모가 커져서 그 부대들의 역량을 좀 벗어나는 그런 규모로 재난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부대들의 어떤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군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이제 신속하게 대민 지원을 위해서 각 군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육군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요? 네, 과장님. 그 대민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군에 요구하고 희망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대민 지원일 것입니다. 육군에서는 이제 그 군 내부의 피해 복구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그 겪는 그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재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도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전국 각지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 산불로 예를 들면은 산불이 일어나면 지역 단위로 그 부대가 지자체에 바로 연락관을 보내게 됩니다. 네. 자동으로 연락관이 그 지자체에 가서 어떠한 피해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신속하게 재난대책본부로 보고를 해주게 되면 재난대책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가용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대형 양수기라든가 기존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재난 신속 대응 부대도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 안에서 우리가 통상 뉴스에서 봐왔던 그 일반적인 그런 지원 외에 소방 인력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물자에 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를 지정을 하고 또 평상시에 훈련을 시켜서 그런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 피해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서 후방에서 우리 군이 이렇게 열심히 대민 지원했는지 또 새삼 다 알게 되는데 너무 노력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기사를 통해서 이 병력들이 가가지고 산불 끄는 모습 이런 거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보기도 좋았고 국민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죠. 얼마 전에는 하계 재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국방부 현장 점검도 실시를 추진됐다라고 들었습니다. 장비나 물자 확보는 물론이고 재난, 취약 지역 관리 실태도 점검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이제 13일까지 그런 관리 실태가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단독으로 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시설본부나 외부 전문가들을 껴서 안전을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포함이 돼서 같이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지역이라 하면 특히 이제 교고지라든지 아니면 도서 지역에 있는 경우에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된 곳을 대상으로 이제 예방 공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조금 좀 늦는 경우에는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돼서 요번에 이제 있을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얼마나 탄탄하게 그런 마무리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공사 자체만 본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부대들이 여름철 이제 재난 대비 계획은 얼마나 탄탄하게 세워져 있으며 그리고 응급 복구할 수 있는 물자나 그런 보유 상태들을 체크하는 그런 계기로 마련했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일선 부대의 재난 대비 태세 직접 확인하면서 의견도 수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군에서도 2주에 걸쳐서 대한민국 안전대재난 집중 점검 기간 동안에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고 꼭 필요한 부대 또 요청하는 부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대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 소요가 바뀐다든가 또 방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변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려면 가장 큰 것이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요. 네. 육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매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속해서 국방부와 협조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현장 인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또 예산 지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계 재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의 노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평시 선제적인 재난 대비를 통해 우리 군을 최상의 전투 대비 태세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오늘의 지식 포커스, 하계 재난 대비 태세에 나선 우리 군의 자세를 들여다봅니다.
집중호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후현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부는 국내 재난 취약 지역을 선별하고 연차적으로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재난 예방 공사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과 호우에 이어 태풍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 2023년 우리 군의 재난 대비 태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대한민국 때문에 많은 군부대가 산악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여름철, 많은 군부대가 산사태의 위험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각 군 부대는 적극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육군 2작전사령부는 폭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작전사 예하 사단을 대상으로 하계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특히 사단 예하 부대는 해안 초소와 격오지 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주요 물자 장비를 신속하게 이탈시키는 대피 야외 기동훈련을 벌여 재난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여름철 폭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야외 활동이 많은 장병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집중했습니다.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폭염 응급키트, 보냉 가방 등 폭염 대비 물자를 산정해 전군에 보급했는데요. 향후에도 일선 부대의 소요를 고려하여 폭염 예방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발 앞선 재난 대비 태세 유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재난 현장의 대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우리 군.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재난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우리 군인데요. 선제적 대비로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 목표를 꼭 달성하길 응원합니다. 네, 최근 휴대폰으로 지진 관련 메시지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생각 거듭 해보는데요. 자, 그런 만큼 사전 대비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규모는 작지만 그 동해시 해역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 우리 모두한테 문자로 바로바로 전송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지진 발생 자체는 이제 사람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한다면 그 피해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리고 사전 준비하는 노력을 계속 함으로써 그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부대별 병력이나 장비 대피 계획을 세우고 지진 상황 발생 시에 행동 요령을 교육하는 등 최 과장님 정말 일선에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이 장병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그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성숙화됐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육군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안전 점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일선 부대가 현장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재난이라는 것이 매번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또 그 사람들 그분들의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상황이 인식이 되고 또 이후에 전파가 되고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언제까지 어디에 위치해야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대 특성에 맞게 부대의 구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재난은 말이죠. 이게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발생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 후에 화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화재에 취약한 군수품, 무기체계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 보면 지진 자체도 굉장히 진도가 컸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이제 안타깝게도 해일도 발생을 하고 또 정유 공장이라든가 가택의 경우 화재도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죠. 또 시설 붕괴나 낙하물 등으로 인해서 인명소실도 다수 발생한 바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 화재다 보니까 소방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군수품의 지진 피해 또는 화재에 대한 대비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3종 유류랑 5종 탄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3종 유류는 이 화재 시에 자칫 이 불이 붙으면은 유류 같은 경우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탄약은 이제 또 거대한 폭발로 또 이어질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분산해서 화재 피해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약의 경우는 탄약고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재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시가 된다든가 또 재난이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서는 탄약의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이랑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소방의 화재에 대한 매뉴얼에는 토목, 전기 안전, 구조물의 어떤 안전 이런 것들 다 항목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군에서도 각 군과 각 부대별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미리 안전 점검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지진에 의한 피해를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좀 줄이고자 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지진에 의한 붕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먼저 엄폐물이나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를 좀 숙지를 하고 피해 시에 피난하는 동선을 좀 알아둬야 될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화재 발생이 될 경우에 빠르게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나 소화전의 위치, 사용법을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기상 이상으로 참 덥잖아요. 너무 더워요. 네, 이제 폭염으로 이제 열사병 또 탈수를 일반인들이 쓰러지곤 하는데 그 우리 군도 예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온열 손상에 대한 예방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군은 열사병과 같은 그런 온열 손상을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온열 손상 처치 키트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키트 내에는 얼린 수건, 그다음에 일회용 산소캔, 생수통과 같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더운 여름에 이제 훈련이 실시되거나 아니면 작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키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근무 과정에서 이제 강한 햇볕이나 그런 더위에서 그런 온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양막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냉풍기나 얼음조끼 등을 활용해서 온열 손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대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전투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폭염 등 하계 재난에 잘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최 과장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좀 전에 우리 국방부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육군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온열 손상 예방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설 장비의 피해 예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온열 손상 키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품들은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장병들은 순환되는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교육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간부들이 그런 물품들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감독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다시 다 보충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점검이 정말 또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듭니다. 네. 그럼요. 우리 그 장병들 선크림도 좀 많이 우리 과장님도 선크림 많이 바르셔야 됩니다. 예.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폭염에 이제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죠, 사실. 뭐 군수, 물류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염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력의 안전이고 다음이 이제 전투를 준비하는 물자나 군수품, 무기의 어떤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는 어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종별로 봐야 될 텐데 고온 시에 주로 봐야 될 거는 1종 급식 그리고 7종 장비 같은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급식의 경우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아지면 식중독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병영 식당에 식자재, 조리도구 이런 것들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생수류나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나 냉동고 등의 장비 가동을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름에는 단수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 네. 또 신경을 안 쓰면 그걸 모르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이거 냉장고가 가동이 안 됐네라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탄약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더울 때 환기를 시켜주는 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약고가 아무래도 병영 그 생활관이랑 좀 먼 데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소홀하기가 좀 쉬운데 그런 것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수나 물류에 필수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기검사와 함께 냉각수, 요새 차량은 또 옛날과 달라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냉매도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제 더운 데서 이제 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인 1조로 운전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인력을 좀 더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전이나 단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는 장비들을 군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라든가 비상 급수를 위한 급수차 또는 이제 그 양수기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 물자긴 한데 물자도 결국은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는 거에 따라서 이 피해나 대비의 정도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또 피해가 집중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 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선부대에서는 어떤 대비를 또 하고 있는지요? 예, 군에서도 이런 집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약 지역이나 위험 지역을 사전에 분리를 하고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제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배수로가 막혀 있거나 또 물골 방향이 잘못돼 있다거나 혹은 우수가 유입이 되는 것은 여러 통로인데 우수가 배출이 되는 것은 한 곳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다 보니까 부대 내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우수가 결국은 부대 울타리 밖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나가게 되면 또 대민 관련돼서 피해가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할 때에 또 지휘관들에게 강조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재난이 이제 발생이 되거나 혹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일선 부대가 통상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또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난통제본부에 의해서 그 부대별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러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역대급 태풍이 올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예상이 있는데요. 박 과장님, 수해뿐만 아니라 강풍의 피해도 좀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강풍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엘니뇨 현상 때문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선박이나 이제 항공기 같은 주요 자산들 같은 경우는 결박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서 그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물이나
이렇게 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아니면은 이제 공사장에서 이렇게 좀 자재들이 어떤 강풍에 의해서 날아가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로수나 뭐 전선수가 쓰러지는 등의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에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빠르게 조치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집중호우나 뭐 태풍, 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산사태 아닙니까? 이 격오지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산림청에서도 산사태 발생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 전반기에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산불이 난 이후에 그 관리가 안 된 지역은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네. 군에서도 이러한 상황과 관련돼서 그 산사태 위험 지역과 또 산사태가 발생할 징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피해 예방 대책에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려 지역에 대해서 병력이 접근하지 않는 그런 통제 대책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한 또 통제 대책이 현장에서 행동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그 방수포를 덮지 않아서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산사태의 속도가 또 피해 그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현장에서 행동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점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훈련도 필요합니다. 집중호우나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국내 물자 그리고 무기체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동시에 피해 복구를 위해서 장비와 물자도 좀 구비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박사님. 일단 풍수에는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예보가 있습니다. 그 예보의 어떤 정도에 대해서 이제 각 군에서는 다 이제 준비를 하도록 상황을 전파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고가의 무기 체계인 함정, 그다음 비행기, 그다음에 화력 장비 이런 것들이 피해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피 계획이나 결박 계획, 배수 계획 등등이 사전에 다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평소에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무기 체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경납고라고도 하죠. 예, 그런 데로 이제 대피를 하게 되는데 이 시설이 사실 좀 노후화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미리 노후화된 시설에서 이제 피난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또 그렇게 노후화된 곳은 아예 사용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한 장비나 물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라고 하면은 비상 발전기, 덤프 트럭, 양수 펌프,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완전히 꺼졌을 때 컴퓨터 같은 것들을 쓸 수 있게 하는 UPS 등이 있고요. 복구 물자로는 마대, 비닐롤, 로프 등등이 이제 각 부대별로 사실 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장병 개인별로는 복구 작업을 위한 삽이 가장 기본적인 품목이 되고 또 야간 작업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후레쉬, 경광봉, 야광조끼 같은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행동 요령 그리고 매뉴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저희가 정말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그 국방부에는 이제 34가지 유형의 그 재난별로 나누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라든지 뭐 태풍, 지진 이렇게 이제 재난 유형별로 세분화돼서 실무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은 이제 이보다 더 세분화된 행동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그 개수는 91개의 행동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요 각각의 매뉴얼은 매년 이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계속 발전을 시켜서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 교육이나 우리 군의 대피 훈련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군에서도 이제 그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인증한 종합군수학교나 기타 전문기관에서 실무자 과정과 관리자 과정으로 나뉘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교육 이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그 교육 효과가 있는지 또 현장에서 행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계절별로 또 지역별로
위험 사항이나 재난 사항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 행동화를 위한 그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행동화된 그 매뉴얼들이 잘 성숙이 되어서 행동화되어서 그 재난 상황이 도래하기 이전에 저희가 원하는 목표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 극복을 위한 우리 군의 대민 지원 활동은 여름철, 특히 또 재난 발생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고 저희는 늘 감사한 마음 있잖아요. 네. 박 과장님, 올해도 잘 준비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병들이 적극적 노력으로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돕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선제적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이겨내고 복귀할 수 있도록 그 대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에 제대로 대처를 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조 체계 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이제 재난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자체가 이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중대본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그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그 지역에 있는 각 군, 아까 말씀하신 특전사라든가 해병대와 이제 협조를 해서 이제 재난에 대비를 하도록 이제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난이 발생할 것 같다. 특히 이제 풍수해 같은 경우는 예보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군에서도 지자체로 연락관을 파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군구도 자체적으로 연락관을 편성을 해서 군이랑 이제 협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군이 다른 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다들 필요하다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흰남노 태풍 같은 경우에 해병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죠.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평소에 이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상륙 돌격 장갑차를 활용해서 네. 이제 물에 빠지신 분들을 구조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고 지자체랑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난 상황이 특히 여름에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군 선제적으로 재난 대비 대책 잘 마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노력 계속돼야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아이디어 주시고요. 우리 군 또 재난 대비 태세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또 그런 말씀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각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박사님. 네, 우리 군의 재난 대비 계획은 이제 준비하고 대응하고 그걸 복구하고 하는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피해들을 줄이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병 개개인 또 우리 군 구성원 개개인의 각오라든가 평소에 이제 감시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철저한 재난 준비가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 과장님.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간부들은 비교적 장기간 복무를 하지만 병사들은 18개월이라는 단기간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죠. 그런데 재난 현장에서는 간부들과 병사들이, 용사들이 같이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간부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문 능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용사들은 거기에 맞는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활동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제 장비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육본에서도 재난 현장에서 직접 쓰일 수 있고 또 대민 지원할 때 우리 국민들이 보고 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네. 네,
재난은 예방하고 대비하면 얼마든지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명 피해를 제로화 그리고 재산 피해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민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장소와 시기와 무관하게 재난 현장에서라면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풍, 폭염, 폭우, 기상 이상 현상,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전통 안보 위협이 해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력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대민 지원을 위해서 선제적인 대비태세 강화 계속 해주시고 맞춤형 대비 방안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철 어떠한 재난 상황이 닥치더라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철저한 재난 대비 태세를 유지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갈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거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